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9월 5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재가 지금 만발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미중 무역 협상 고위급 회담이 재개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홍콩과 영국에서, 홍콩은 어제 이미 말씀드렸고 영국에서도 글로벌 리스크를 해소시키는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악재를 굳이 찾아보자면은 기존에 있던 악재들이 해소되진 않은데 해묵은 악재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단기 상승한 정도가 이제 부담이라서 쉬었다 가는 정도? 악재도 아니죠, 이거는. 최근에 반등이 이렇게 나오니까 반등 나왔으니까 잠깐 쉬었다 가는 건 어떠니라는 정도의 악재. 그냥 갈 수도 있고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 빼고는 이제 큰 악재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진단해드린다고 그랬죠?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전 종목 계좌에 있는 전 종목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 제 게시물 보면은 요거는 중단시키고, 자, 게시물 보시면은 영상을 볼 때 요 밑에 PC로 보시면 요 밑에 처음에 세 줄 나오죠. 요렇게 세 줄이 나오는데 여기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있습니다. 본문 내용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제목을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제목 딱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본문이 나옵니다. 그럼 본문에 진단 신청 터치하시면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할 때 주의하실 점이 양식에 좀 맞춰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단이 어려워요. 어떤 양식이냐, 여러분들 종목명은 알려주셔야겠죠. 종목명 알려주셔야 되고, 매수가 10,000원에 산 사람하고 20,000원에 산 사람하고 대응이 다를 거 아니에요. 100,000원에 산 사람하고 대응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올려주셔야 돼요. 비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투자 자산 대비해서 얼마를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내가 1,000,000원을 투자를 하는데 1,000,000원, 이게 현재 남은 금액이에요. 최초 투자 금액 아니에요. 현재 남은 금액에, 현재 계좌에 1,000,000원이 남아있는데 이 중에서 300만원을 들고 있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44,000원, 그리고 비중 이러면은 30%가 되겠죠. 그리고 매수 이유 정도는 적어주세요. 이유가 없이 그냥 샀으면은 빼고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이유가 있죠. 삼성전자 44,000원 돌파하면 로로쌤이 좋다고 해서 샀다. 아니면 누군가 추천했다. 지인이 좋은 이슈 있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양식에 맞춰서 올려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퇴근길 시황 시작할게요. 자, 미국 다우지수 해줄 걸 지금 다 해주고 있다라고 했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거 해줬다고 했어요. 노동절 휴장 이후에 미증시가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25,500포인트만 유지해주면 되는 상황이고 26,500포인트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26,500은 여기 61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은 강세, 여기를 이탈하면 약세다.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26,100은 좀 우대를 해주자. 기존의 저항이었고 의미 있는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26,100포인트를 유지해주면은 그래도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전일 26,100포인트 여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여기만 최소한의 해줄 것만 딱 지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최소한의 것만 해줬네요. 지금은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기에 오늘 반등이 일부 나왔고, 여기는 자율등락 구간이에요. 위아래 다 열려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26,500을 넘어가길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강세가 장중에라도 강세는 기본적으로 나올 텐데 이쪽으로 올라가서 돌파 시도가 나오냐 아니면 아예 돌파해서 안착하느냐, 이 차이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돌파 시도 나오고 쪼르륵 밀릴 수 있고, 돌파해서 안착할 수, 26,500포인트 넘어가서 안착해서 이탈하지 않는다? 그럼 미증시도 위쪽 방향을 볼 가능성이 생긴다 라고 말씀드렸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요 7,800포인트만 이탈 안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8,000포인트 넘어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8,000포인트 앞두고 있죠. 오늘 돌파 시도가 당연히 나오겠죠. 아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갭으로 치고 가서 갭으로 8천 붙여놓거나 8천 위쪽에서 시작해서 양봉을 이렇게 하나 해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베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보자고요.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뭐 예상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제가 예상한 건 분석 결과고 예언자는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이슈는 뭐가 있느냐? 이슈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홍콩 송환법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렸어요. 홍콩에 대한 리스크는 어제 그냥 아예 그냥 해결을 해버려서 공식 처리해버렸죠. 그래서 뭐 해결이 됐고 홍콩은 해결된 이슈고. 자, 영국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실 수 있는데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만 아니면 됩니다. 그리고 제2의 국민투표가 나온지도 봐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네 탈퇴할 거면 기존에 나갔어야 되는데 질질질질 지금 3년 넘게 끌고 있죠. 투표 끝나고 2016년 6월에 투표했는데 3년 넘었죠. 벌써 3년 3개월 다 돼가는데 질질 끌고 있잖아요. 왜 질질 끌겠어요?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탈퇴를 함으로 해서 이득이 없는 거예요. 이득보다 그래 이득이 있는데 이득보다 실이 더 큰 거예요. 득실을 따졌는데 그러니까 자꾸 뜸들이는 거예요. 국민들도 투표하고 나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게 아닌가 싶은 거지. 국민들도 막 선동 당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브렉시트 투표할 때 야 너네들 지금 사는 거 힘들지? 그 서민 국민들 사는 거 힘들죠? 자 보세요. 지금 옆에 난민들이 자꾸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힘든 거예요. 얘네가 일자리를 다 뺏어가요. 근데 어차피 정작 본인들 힘든 일 안 할 건데 본인들이 힘든 일 안 하는 거를 난민들이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일자리가 없다 하는데 사실 3D 업종이라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업종이라던가 좀 힘든 일 쪽 보면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국이든 뭐 다른 뭐 공장이든 이런 데 보면은 외국인들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와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취업을 안 하니까.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쉽고 돈 많이 버는 거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뭐 영국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동됐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 자 봐봐 이탈리아 이런 쪽에서 넘어와가지고 하니까 너네가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를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동 당한 거예요. 국민들이. 영국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영국에서 세계 금융의 한때 허브였는데 이 허브가 아닌 게 되죠. 이제 싹싹 다 빠져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영국 EU 탈퇴하면은 그럼 런던에 뭐 남아 나겠어요? 그러니까 영국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당 보수당 쪽에서 노딜 브렉시트 막 외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의원들이 자꾸 야당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의결권도 안 돼. 그러니까 우려감이 한층 줄어드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좀 자세히 하면은 더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노딜 브렉시트 아무런 딜 없이 그냥 막 우리는 그냥 나갈 거야 하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거는 이제 안 할 것 같죠. 그런 모습이 나왔고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미중 무역 협상 고위급 회담 원래 9월 초에서 초중순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9월 중순에 뭐 있어요? 추석 있죠. 뭐 중국은 중추절이라고 하나요? 추석 있잖아요, 중순에. 그러니까 중순에 못 한단 말이에요. 중순에 정치인들 뭐예요? 정치인들 여기저기 가가지고 인사를 하던지 아니면 뭐 사진 찍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도. 그러니까 9월 중순 이때 안 되니까 뭐 지금 벌써 9월 5일인데 9월 말에서 뭐 10월이나 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라야 9월 말이고 한 10월 초 정도로 10월 초 정도로 예상한다. 이거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나온 겁니다. 유어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랑 스티브 문누신이랑 이제 무역 대표부 대표랑 이제 재무장관이죠. 전화 통화해가지고 다음 달 초 정도에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 진행하기로 했다. 이게 원래 8월에 됐어야 되는 건데 밀린 거예요. 왜 8월에 됐어야 되느냐? 여태까지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미국에서 고위급 뭐 장관급 해가지고 중국을 한번 넘어간단 말이에요. 중국을 먼저 넘어가서 보통 베이징에서 하다가 이번에 상하이에서 한번 했죠. 중국 넘어가서 한 다음에 뭐 바로 한 보름 정도 안에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 주고받는 핑퐁이 되는 건데 미국에서 넘어갔는데 중국에서 안 온 거예요. 이렇게 아직. 그러니까 8월 중순 정도에 나왔어야 되는 게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얘네 협상 안 하려나 보다라고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관세 때리고 있잖아요 지금 둘이. 그래서 우려감이 커졌던 게 이제 뭐 빠르면 9월 말인데 뭐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나온 건 10월 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10월 뭐 이 정도 되겠죠. 10월 초든 9월 말이든 10월 초중순이든 그 정도 되겠죠. 해서 뭐 10월 초에 협상을 한다. 다시 협상을 재개한다. 이게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거죠. 이 호재를 중심으로 해서 홍콩과 영국에 있는 리스크까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호재가 막 몰려오고 있죠. 그동안 악재로 인식되던 게 불확실성이 크니까 악재로 인식되던 게 어느 정도 해결 기미를 보이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해소되고 있죠.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그냥 악재가 아니고요. 그냥 악재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악재는 바로 반영해버리면 되는데 불확실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계속. 심리적으로 계속 힘든 거예요. 불확실성이.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 안 좋아요. 시장에는. 그냥 차라리 악재가 하나 빵 터져버리고 아프게 한 대 맞고 마는 게 낫지. 불확실성이면은 계속 두들겨 맞아요. 계속. 가면서 계속 두들겨 맞는다고요. 악재는 이렇게 크게 한번 맞는 거고.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냥 악재보다는 불확실성이 더 크게 맞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불확실성이 지금 3개나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됐다. 근데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죠. 홍콩은 해소됐는데 영국은 아직 남아 있는데 불확실성이 최악의 상황은 조금 벗어나지 않았느냐. 요 정도 되는 거고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협상 같은 경우도 협상이 이제 깨지는 게 최악인 거잖아요. 냉전 체제 가는 게 최악인데 그래도 협상은 재개한다고 하니까 최악은 벗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정리가 깔끔하게 됐죠. 해외 이슈는. 자, 우리나라 돌아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일단 1990에서 2000 사이 정도 해주면은 1차적으로는 만족하고 이번 9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2050을 먼저 두들기고 오면 제일 좋고 적어도 2050 부근을 한번 가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면은 이제 2%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여러분도 2000 넘어와 있죠. 2004포인트면은 이제는 제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2%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까지 나와 있잖아요. 장중에 건드리고 온다 하더라도 하루에 2% 정도 강세가 나오면은 터치하고 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제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죠. 제가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말씀드릴 때 9월 계속 말씀드릴 때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9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아직 좀 남았으니까 8월에 이렇게 막 밀리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수급 동향상 선물 같은 경우 9월 만기일이니까 9월 중순까지 해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빠르진 않다. 8월에는 당장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죠. 제가 4월 말에서 5월 초 이때 지금은 기대감이 별로 없네요. 5월 초가 아니죠. 5월 달에는 기대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대감이 없습니다. 8월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죠. 그나마 이제 9월 중순에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선물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한번 청산하는 호재가 나오면 제일 좋고 이런 악재가 해소되고 호재가 나오면 좋고 적어도 이 수급 동향으로라도 이 수급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바보가 아니고 그냥 상승 포지션을 쌓아놓지 않는다. 9월 중순까지는 뭐라도 해결되던지 아니면 호재가 나올 것을 생각하니까 얘네가 쌓아놓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밑에서 얘기하면은 씨알도 안 먹혀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제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뭐 1500까지 내려간다고 그랬다. 1500포인트 내려간다고 그랬다. 뭐 근거 있게 말을 해야죠. 15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왜 15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잘 들어보시고 그 근거가 타당한지를 들어보셔야겠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 1500까지 당장 내려가야 할 근거는 제대로 못 찾았어요.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홍콩에서 서로 이제 군사 대치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홍콩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중국이나 미국이 군사력을 대입하지만 않으면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괜찮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왔다면 여러분 이거 수급 동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았지만 결국에는 갈 자리는 가죠. 여태까지 만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가면은 그래도 똑같이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급이라도 분석하자는 거예요. 분석하니까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만기 근처가 오니까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근처가 오니까 결국 갈 자리를 가는 거죠. 약하다 싶으면은 요 61선 맞고 밀리는 거고, 정말 해줄 만큼 해줄 거다라고 하면 2050까지 해주는 거고, 2050을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500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랑은 다른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2000포인트 위에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심리가 달라지시죠?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피부로 와닿으시, 2000포인트 넘어가서 여기도 2%밖에 안 남았구나. 2050은 못 가더라도 어쨌든 2000 위쪽까지 올라와서 강세가 나온 건 맞잖아요. 한 번 정도 선물을 청산할 구간을 찾고 있다.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뭐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 같아도 앞으로는 좀 믿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한두 번 이렇게 해드린 게 아니잖아요. 매번 만기마다 해드리니까 믿어보세요. 자, 오늘 수급은 근데 저는 솔직히 기분은 좀 나빠요. 올라오긴 했지만 왜냐면은 외국인이 코스피 주식도 샀는데요. 그래요. 환율 1200원 딱 붙여놓고 주식 산 거 맞습니다. 연기금이 좀 안 샀는데 뭐 코스닥 같은 경우 뭐 개인만 샀는데 원래 코스닥은 사실적으로 뭐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 수급은 이건 덤인 거고 사실 기관이 들어오는 게 더 좋아요. 코스닥은. 네,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이 왜 주식을 샀는데 그동안 팔다가 오늘 샀는데 왜 안 좋다고 하시는 거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선물 3천 계약 매도한 거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뭐 밑에서 산 거 위로 올라오면서 조금씩 정리하는 거니까. 근데 콜옵션으로 위에를 막는 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은 올라가는 게 제한적인 거다. 제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혹은 올라가다 내일이나 뭐 한번 맞고 쉬었다 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런 방향이 되는 거죠. 오늘 수급만 보면 요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냥 꺾이면 제일 기분 나쁜 거고, 2050 정도는 한번 가져야 되는데 옵션 동향을 이렇게 안 좋게 만들면은 2050 가기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까지 두들기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내일 한 61선 정도만 건드리고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풋옵션을 엄청나게 매수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한 10,000계약 매도하거나 이렇게 싸그리 청산하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데 콜옵션을 자꾸 이렇게 매도하는 건 기분이 나빠요. 올라갈 때 매도하면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한 번 정도는 좀 쉬었다 갈 자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다. 혹은 만긴 날도 도전한 다음에도 밀릴 수 있는 거다. 차라리 만긴 날 전에 여기 한번 도달한 다음에 밀리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정확한 판단은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워낙 뭐 호황제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니까 변동성이 좀 세지고 있죠. 근데 다행인 건 그거예요.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1990 요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했는데, 1990에 2000 중요했는데 거래량 실어주고 삼성전자 오늘 강해지고 하이닉스 강해지고 하이닉스 저항 넘어가고 좋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630을 넘어가 줬는데 요거는 조금 어찌 보면 불안불안할 수 있어요. 제 강의 들으신 분도 이렇게 양봉이 나온 다음에 도지 나온데 잘못해서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 이건 최악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610 정도까지 흔들기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음봉이 나오거나 개파락 음봉이 나오거나 하면 안 되겠죠. 내일은 코스닥이 위쪽에서 잘 버텨줘야 된다. 이렇게 630 위쪽에서 버텨줘야 돼. 한 단계 더 올라가주면 좋고, 적어도 밀릴 거면은 요 61선 있죠. 650 살짝 아래에 있는데 648 정도에 여기를 건드리고 나서 밀려야 돼요. 코스닥은. 아시겠죠? 그냥 밀리는 게 아니고 한 차례 위로 더 갔다가 밀려야 된다고요. 안착 못해도 돼요. 이렇게 윗꼬리 쭉 달아도 돼요. 윗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니까 저기를 한번 건드려주는 게 좋아요. 61선.
건드려주고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뭐 한 번 두 번 더 돌파 시도하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냥 밀리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기다리면서 삼성전자가 따라 올라오고 하이닉스가 가던 아니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이렇게 같이 가더라도 하이닉스가 먼저 간 다음에 삼성전자가 따라 올라오던 결과는 둘 다 올라올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좋아지려면 얘네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얘네가 당장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악재인데 하락이 멈추고 있고 4분기에 만약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텔에서 CPU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램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은 AMD에서 잘해주고 있고, 잘 빠진 거 내놨고 리사수 언니의 그 엄청난 공이 있었고, 그리고 인텔에서도 이제 신규 CPU 내놓고, 그럼 내년에 서버 CPU까지 나오고, 그러면은 램은 엄청나게 판매될 거 아니에요. 그럼 램 가격 올라가겠죠. 다시.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호재만 남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이제 내놓죠. 내리면 나온다고 하죠. 뭐 OLED 같은 경우도 이제 QLED 쪽을 투자하는데 이제 LCD를 단계적으로 이제 뭐 탈 LCD라고 해야겠죠. 단계적으로 이제 QLED 쪽으로 넘겨가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호재만 남은 거예요. 거기다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 화웨이가 두들겨 맞으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1위 삼성전자, 2위 세계 글로벌 판매량 화웨이였는데 이게 올해 뒤집히는 시기였는데 화웨이가 두들겨 맞으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5G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 선점하고 있고 5G 폰으로 5G 칩셋이랑 뭐 지금 잘하고 있죠. AP랑 뭐 5G 칩이랑 더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나온다고 하죠. 올해 안에 엑시노스로. 그래서 이런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삼성 하이닉스. 여기다 비메모리도 투자하고 있고 비메모리는 이미 봄하고 여름에 다 해놨죠. 수주 많이 따놨잖아요. 일본에서 좀 딴지 거는 게 있긴 한데 저 부분은 국산화랑 여러 가지로 좀 뭐 해결을 잘 해야겠죠.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니까. 저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초고순도 나노 단위까지 넘어가려면은 이제 반도체는 나노 단위까지 봐야 되니까 반도체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디스플레이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금 일본 부분만 조금 해결되면 삼성전자 아주 좋을 것 같은데 44,000원 회복되고 나서 오늘 멋진 모습 거래량도 실렸다. 아주 좋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와, 이 저항을 한 번에 넘어갔어요 지금.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여기 한번 오늘 사실 요렇게 출발해서 돌파 시도 정도 나오고 이렇게 82,000원, 81,000원 요 사이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걸 그냥 바로 단숨에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세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해줘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제는 81,000원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 놀아야 돼요.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주면 제일 좋고 이때처럼 이때 엄청나게 잘해줬다고 제가 계속 칭찬하죠. 하이닉스 이 주가 이런 식으로 해준 게 정말 엄청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때처럼 한 번만 더 치고 가지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아도 한 82,000원 위쪽에서 형성이 되면은 하이닉스는 그럼 더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이닉스는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근데 아직까지는 설레발 치지 말자고요. 괜히 설레발 치다가 여기 깨져서 이탈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한참 걸리니까. 근데 가능성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먼저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는 하이닉스는 81,000원 유지해야 된다. 자, 셀트리온 16만원 돌파하고 나서 요거 걸쳐놓은 거 아쉬워서 양봉 하나 더 나와야 줘야 되는데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너무 잘해줬다고 했죠. 이제는 오늘 음봉까지 아주 이뻐요. 저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눈엔 아주 이뻐요. 이거 이렇게 조정받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16만원에 붙어갈 때 그냥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로 앞전에 제가 영상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뭐 크게 언급하지 않을게요. 지금도 좋은 자리다라는 정도. 아주 잘했어요. 16만원 돌파 아주 잘해줬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공지해드렸듯이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많이들 하시고요. 제가 시간 될 때마다 틈틈이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있죠? 그리고 우측에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큰 힘이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좀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